안녕하십니까. 병학모 시리즈에서 인사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프로파일럿에서의 파일럿 지식, 파일럿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 무기 체계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군수 공장을 갖고 있거나 또는 무기를 개발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무자헤딘 시절에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무기들을 계속 남아서 쓸 수 있었을 것이고, 파키스탄과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미국 무기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미국이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던 무기가 그대로 미국을 향해서 그 무기가 돌아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미국산 무기일 가능성이 많고요. 급조폭탄 IED처럼 표준화되지 않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폭탄이나 그런 무기 체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게릴라전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좀 관심 가질 측면이 있는데, 탈레반의 원거리 무기는 이제 로켓포, RPG라고 하는, 그다음에 박격포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원거리 무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벽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산이나 이런 데 딱 숨어서 쏘고 바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안 되고 미국의 기지를 중심으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고,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CLM과 같이 그런 무기 체계가 이제 나오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탈레반의 무기체계 자체가 그렇게 위력적이었다 볼 수는 없고, 단지 무기체계보다는 그 전술에 대한 위협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릴라전은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된 전쟁 형태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 스페인을 점령한 다음에 비정규군들이 저항할 때부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국공 내전 시절에 중국공산당이 상당히 국민당보다 힘이 약했지만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중국 본토를 장악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유명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전술이고, 기본적으로는 민간인들 사이에 같이 거주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강한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군수 보급 라인, 항공력, 화력, 이게 전부 다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를 지원하는 민간인들 사이에 같이 섞여서 민간인들로부터 군수 지원 다 받고, 필요할 때 기습적으로 나타나서 공격하고 다시 민간인을 숨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민간인들한테 민심 잃어버리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갔다고 보여지고요. 2009년이 될 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아마 오바마 대통령의 내심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2009년에 뉴 스트래티지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라크에서는 철수,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계속,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프간 서지, 즉 아프가니스탄의 병력 증파를 결정을 하죠. 그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을 카운터 인서전시 오퍼레이션의 전문가인 맥크리스탈 대장으로 교체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게릴라전, 이런 걸 해보겠다는 것이었죠. 안정화 작전을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미군 병력 증강과 함께 이런 얘기 같이 합니다. 2011년부터는 아프간에서 철수 시작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철수 시간표가 처음 등장한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전략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맥크리스탈 사령관이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맥크리스탈 대장은 계속 미국의 지도부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병력을 더 보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신문 기고를 통해서 미국 행정부를 좀 비난하는 듯한 이런 기고문이 나오게 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사령관과 워싱턴에 있는 행정부가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맥크리스탈 대장이 물러나죠. 이런 것들이 오바마 정부 초기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병력도 증파를 하는 가운데서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좀 모호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끝내버릴 수 있는 찬스였다는 것인데 2011년 5월에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하는 성과를 하나 세웁니다. 원인이 사라진 거죠. 이것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때 끝내지를 못하죠. 이 당시 미국 의회나 전문가들은 계속 군사개혁 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군대 더 보내고 우리가 기간을 더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건 나쁘게 보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뒤흔든다. 미국은 전쟁을 계속하게 해서 무기회사 계속 팔아먹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존재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미 그때부터 아이젠하워도 대통령도 건드릴 수 없는 집단, 폐해를 얘기한 바가 있고 전쟁을 계속해야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해 집단은 분명히 미국에는 존재했던 거고요. 제너럴리스트는 그렇지 않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독재자 그 밑에 그런 비슷하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게 제너럴리스트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그때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전쟁 종료는 못 시키고 대신에 아프간 미군 감축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철군이라는 철군 시한도 내고 2012년이 되면은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 회담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려는 그런 모습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은 굉장히 미국한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미 탈레반이 아프간의 한 3분의 1 정도는 벌써 장악을 했고 카불에서는 계속 자살 테러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철군한다면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합니다. 철군 시한표 없다 이런 말 하고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하겠다. 아프가니스탄 지방에 대한 전쟁 확대를 시키고 야구본을 끊기 위해서 마약 제조 공장에 대한 공격도 실행을 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해서 IS 세력들, 이 세력도 굉장히 탈레반을 지원하면서 아프간에 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모압이라고 해서 핵폭탄 바로 밑에 미국 최대 재래식 폭탄까지 이때 씁니다.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군사작전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점에 2019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언론 보도를 하나 합니다. 아프간 페이퍼로 유명한데 아프간에서의 그동안의 미국의 모든 전략, 문제가 많았고 미래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 미국이 국민을 속여가면서 예산을 쓰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아프간 페이퍼라는 이 명칭 자체는 1973년에 뉴욕타임스가 베트남 전쟁을 고발했던 이 펜타곤 페이퍼라는 이름으로부터 이제 뽑아온 이름이었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전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프간 페이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이 됐을 때 드디어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회담 합의를 끝냅니다. 미군은 철수하고 탈레반은 테러 단체에 대한 활동을 중지하고 지원을 끊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 합의 내용이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 할 때부터 강력한 철군 논제였는데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죠. 20주년이 되는 9일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실제로 8월 31일 철수 시한에 맞춰서 미군 철수를 하고 누구도 예상 못하게 굉장히 빨리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지금 유명한 사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탈레반 정권이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이 중동 석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위치에 갔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또 끝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뭐 이 석유라는 것이 중동이 중심지고 그걸 위해서 미국이 중동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셰일 층으로부터 석유를 만약에 추출만 할 수 있다면 경제성만 있다면 산유국들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2010년대에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때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0년간은 미국이 석유 부족은 없을 것이다. 석유의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더 이상 중동의 오페크나 이런 데 눈치 안 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중동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이제 사라지게 하고 아프가니스탄인 것이 아무래도 중동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고 디딤돌이었는데 여기서까지도 미국이 손을 떼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다. 이런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관심이 인도 태평양이다. 미중 경쟁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미국 관심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의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들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전쟁이 끝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전쟁도 끝을 맺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용됐던 미국의 무기 체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